류혁 변호사님, 예, 예. 일단 그 선고 내용을 좀 쭉 들어봤는데 1시간 남짓 한 네네. 동안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예.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선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피고인 측이 주장했던 뭐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이라던가 사실관계가 모두 배척됐기 때문에 네. 그런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검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 형량이 5년 정도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5년 선고가 됐는데 아마 뭐 보시는 시청하신 분들께서 아주 납득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앞으로 사형 무기 이렇게 중대한 범죄 7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죄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고 사형 무기의 경우에는 다른 유기형들이 모두 다 그 뭐 합쳐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까지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재판부가 이 선고 과정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죄질이 좋지 않다. 네. 태도도 좋지 않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특검의 구형은 10년이었는데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은 일단은 5년이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양형의 이유라던가 법리적인 그 설명, 판결 요지를 고지하는 과정에서는 뭐 저는 거의 특검의 구형과 비슷한 정도의 선고 형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 그 양형 기준의 그 최고 상한까지 선고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번 첫 번째 재판이라는 부담도 좀 느껴졌을 듯 싶고 사실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대신 양형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통상적인 범위, 보통 구형에 있어서 한 2분의 1 이상 선고가 되면 뭐 네.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선고 형량을 택하는 길을 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형량은 일단 이렇습니다만 김혜리 기자, 일단 특검에서 제기한 혐의들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인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늘 재판부가 이 부분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했던 이 주장은 조금 힘을 잃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는 것을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체포영장 발부 역시도 절차가 잘못됐다. 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뭐 권한이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법적 주장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 자체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지금까지 뭐 체포적부심 기각이라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접적인 판단은 있었지만 비록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은 사례입니다. 향후 이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지난해 내내 네. 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계속해서 문제 삼았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법원이 정리된 입장을 처음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하급심의 판단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뭐 수사권이 없다던가 관할 위반이라던가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그 판사가 임의로 취지를 부기했다는 점에서 영장이 무효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던가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을 했는데 단 한 개도 받아들여질 게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선고 결과를 모두 들으셨지만 계속해서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인정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연달아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형량에 대해서는 좀 여러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향후에 이제 내란 재판,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따라서 뭐 형량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특검은 10년을 구형을 했었고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좀 더 상세적인 내용은 판결문이 나와봐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만 이제 예. 형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오늘 선고에서 조금 짚어봐야 할 점은요. 이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판단 부분입니다. 네. 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을 방금 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 법정에서 해왔던 주장이 바로 메시지 계엄입니다. 이 메시지 계엄 주장하면서 밀행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정도의 긴급성, 밀행성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심의권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부분도 유죄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바로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후 계엄 선포문 내용이 허위였고 그 점을 명확히 알면서도 서명을 했다고 봤는데요.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서를 했고 그 이후에 파기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미리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경호관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건 헌법을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총기 위협까지 지시하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표창장 한 장으로 징역 4년 실형받은 사례와 비교해보라고 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첫 술에 배부르라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